드신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우리도 섞었는데 X가 싶다니까.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죠. 강남 항복판에서 주차 시비가 붙자 흉기를 꺼내든 남성. 인터넷에서는 이른바 람보르기니 남성이다 이렇게 칭하는데 오늘 구속 심사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요 얘기 잠깐만 좀 해보겠습니다. 박준 변호사, 우리가 좀 전에 영상을 봤는데 근데 영상을 봤더니 조금 이상해요. 이게 체포 당시 영상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하네요. 많이 이상합니다. 실제로 이게 지난 11일 오후 4시 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논현동 도로에서 자신의 차입니다.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요. 이 람보르기니 아주 고급 승용차죠. 외제 승용차. 이것을 주차한 후에 이 시비가 좀 붙었던 것 같아요. 시비되는 과정에서 흉기로 상대를 위협한 다음에 그 차를 놔두고 이제 람보르기니 세워두고 달아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장면은 체포될 때 그 장면입니다. 네네네. 한참 시간이 지난 3시간이 지난 7시 40분 정도에 이 체포되는 모습인데 이때까지도 지금 몸을 제대로 가누질 못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걷는 모습이 엉거주춤에다가 지금 뭐 지금 모양 자체가 몇 걸음 못 가서 넘어지는 그 모습으로 엉금엉금 기어가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면서 한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취한 모습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요, 이 남성의 지금 이 행동, 소위 술 마시고 술이 좀 취해서 하는 행동하고는 조금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리고 막 부들부들부들 떨더니 여기 와갖고 주저앉았어. 주저앉고 그 다음에 또 와서 화분 깨고 다 깼어. 그 다음에 여기 주저앉고 넘어지는데 2, 3분 내로 오셔갖고 여기서 지압을 하는데 엄청 이렇게 용맹을 쓰더라고요. 수갑 안 찰라고. 딱 봐도 마약 먹은 티가 났어요? 네. 어떤 식으로? 몸을 엄청 떨어요. 일반 술 드신 거하고 틀려요. 보시는 입장에서는 좀 철렁하셨겠어요. 여기서 막 이렇게 바로 서지 않고 이렇게 엎드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쪽으로 오는 상황에 우리 가게 손님이 많았는데 무서웠지요. 박준 변호사, 그쵸.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거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뭐 몸을 뜨는 게 뭐가 뭐 소변 이런 게 아닙니다. 저렇게 일반 장소에서 몸을 떨 때는 마약의 어떤 가능성이 큰 거고요. 간이 마약 시약 검사를 했는데 간이 검사입니다. 소변이나 이 검사를 했을 때 3종의 마약이 검출이 됩니다. 아하. 필로폰하고 지금 엑스터시라 하는 체험제 같은 마약하고 케타민 3종이 검출이 되고요. 네. 본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시술을 받는 수면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프로포폴 같은 약품입니다. 네네네. 이 3종은 그런 약하고는 관계가 없는 약이고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금 시약 검사에 나오는 거고 종합 검사라면 더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봐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뭐 시비도 붙고 무면허 운전도 하고 사람들하고 싸우는 모습까지 아마 국가소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면 또 다른 마약 검사, 마약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소 3종일 최소 3종입니다. 미지스키 기자, 앞서 이 남성 지금 구속 심사 받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네. 적용된 혐의는 뭐예요? 일단 이 남성 자신의 위소를 들어 올리면서 네. 흉기로 협박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랬죠. 특수 협박죄가 일단 아하. 적용이 됐고 여기 알고 보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 무면허 상태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과거에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가 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경찰이 함께 적용해서 넘겼다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 반 조금 전에 이 남성 영장 심사에 도착을 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그대로 법정으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평소에도 좀 기이한 행동을 좀 했다 이런 증언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SNS상에 본인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흉기를 자랑하는 사진들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오. 사진을 보면요. 얼굴을 가린 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해당 남성, 카메라를 향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흉기를 들여다 보이고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긴 한데요. 또 다른 사진에서는 이 남성 혀를 내밀고 흉기에 입을 갖다 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그러니까 진짜 저 보기가 좀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면 저희가 좀 뿌옇했는데 저게 지금 민지수 기자가 설명했던 그 사진이군요. 맞습니다.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모자이크를 해도 무섭다. 아이고. 대놓고 흉기를 자랑하는 걸 방치해선 안 된다. 영구 격리가 답이다. 이런 비난 댓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박준호 변호사. 근데 예. 일각에서는 얼마 전에 이것도 비싼 차네요. 롤스로이스 몰다가 그렇죠. 20대 여성 친 사건 있잖아요. 그 남성하고 또 아는 사이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주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제차, 아주 고급 외제차고 젊은 한 30대 남성이 또 문신도 있는 그런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지금 마약 같은 거 어떤 향정성 의약품에 취해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사람하고 롤스로이스 차주하고 지금 람보르기니 차주하고 아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또 아니라고 지금 일단 확인을 하고요. 좀 해봐야 되겠죠. 두 사람 다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는데 특히 이제 마약을 투약했다는 거는 유사하고요. 조직폭력배 정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경찰이 끈질기게 좀 추적을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조직폭력배하고 또 연루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저 차량이 본인 차가 아니에요. 리스라 하죠. 이 차도요? 똑같습니다. 리스 차량을 갖고 와 있고 막 마약에 취해 있고 조직폭력배의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두 사람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관련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데 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이런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지 경찰은 아마 학대 수사를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일단 뭐 여러 정황들 그리고 주장들 이런 부분들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박지훈 변호사. 네. 마약에 어쨌든 간이 시험에서 마약이 나왔어요, 검출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소위 네. 얘기하면 도로 위에 마약 운전 이거 지금 요즘 너무 난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무섭고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음주 이상의 어떤 나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도 처벌하지만 약물운전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형량이 좀 특이해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한 2천만 원의 벌금에 차는데 약물에 취해서 운전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이건 왜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랬냐면 마약 약물을 포함한 대다수 약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수면제라든지 이런 것도 약물 운전에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들 때는 아주 광의의 약물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문제되는 거는 필로폰 같은 것들을 바로 투약을 한 다음에 운전했을 때 뭐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조금 변경이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다만 이제 음주운전은 바로 측정이 가능하고 네. 마약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정치권이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정원 부위원장? 일단 그 민주당의 한정혜 의원이 이 관련 법을 지금 개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약물운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3년하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것을 5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지금 개정을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특가법이라 해서 이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분리를 하고요. 지금은 음주하고 약물운전을 같은 항에서 지금 규율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을 구분을 해서 약물운전으로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지금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한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 법을 강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이걸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러한 오남용, 특히 약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은 게 프로포폴이라든지 이런 심심치 않게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약물의 오남용이라든지 마약의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좀 원인 제거 차원에서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더 광범위하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요즘에 저희 이 시간에도 마약 관련해서 참 많이 전해드리는데 아무튼 여기저기에서 이 마약 관련해서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민지수 기자의 뉴플리 순서입니다. 함께 보시죠.